네, 어제요, 오늘까지 우리 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도 되는 걸까요? 낙폭이 좀 과한 상황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고 있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수 자체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과 저번 방송만 네. 할 때라도 뭐 코스피가 역사적 최고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흔들 수 있나? 아무래도 그동안 제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더 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스닥은요, 1000선 아래로까지 깼고요. 지수 네. 자체가 13%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포심이 좀 극대화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몇 가지 나오면서 시장이 놀라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며칠 동안 상당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누르게 되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숫자상으로 봤을 때의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 이틀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심리 상태는 많이 위축이 돼 있지만 수급에 기반한 것들이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낙폭 가대주가 역사적으로 꼭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반등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율 조정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미리 고점에서 좀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심리를 갖다가 안정을 갖다가 찾는 그런 여유가 조금 필요한 시점으로 네. 보여집니다. 최근에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월장을 우리가 역대급 상승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 조정 없이 시장이 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큰 전쟁이라는 이슈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장기화가 될 것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4주에서 5주를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만큼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까요?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융시장으로 봤을 경우에 조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하게 되면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이란과의 전쟁을 갖다가 시작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를 좀 놓고 보게 되면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원유 최대 생산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통제권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그 석유 제국을 갖다가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유 급등이 미국 경제에는 치명상을 갖다가 가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달 이후로 북반구는 여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유를 갖다가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원유 공급망을 갖다가 타격하기 위한 전략적 그 선택도 같이 결합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지금 이란 전쟁을 보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찬성 여론이 27%로 상당히 저조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보다는 4주 이내에 핵심 군사 목표를 갖다가 타격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원유 유정들 같은 경우에 중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걸 갖다 방치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장할 곳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조선 진입이 차단돼서 뭐 3주 이상을 갖다가 지나게 된다고 하면 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해군으로 그 원유 유조선을 갖다 호위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1, 2주 내에 해협 통과나 유주성 호의가 조금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 원유 그 급등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통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12개월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극단적 오이 쇼크 같은 재현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변동성에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죠. 물론 터치를 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 뜻은 또 한 번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1,500원 돌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통화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놓고 봤을 때 경상수지 펀더멘탈로 놓고 보게 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는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뭐 AI 투자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1,500원 선은 뭐 일시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펀더멘탈 대비 가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환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 안에서 매도 물량을 던졌단 말이죠. 지금 전쟁까지 악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외국인의 향방, 수급 동향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오늘 어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그 코스피의 급락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팔까라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보게 되면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이 현재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성을 보이면서 급하게 팔 이유가 많이 사라졌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워낙 약세까지 같이 동반해서 투자했던 자금에 대해서 어떤 리밸런싱을 하거나 차익을 갖다가 실현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도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은 저희는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등 대기업들의 밸류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 자체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까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별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반발이 되면서 방산주에 강한 매수세가 쏠렸어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방산주가 좀 오르나 싶었는데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다 보니 방산주도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장 초반부터 하락폭을 키웠고 LIG 넥스원도 급등을 멈추고 지금 5%대 하락, 현대 로템까지도 17%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마저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맨 처음에 팔게 되면 시장 자체를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게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인덱스 자체를 갖다가 팔게 되면서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다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들, 리스크가 큰 종목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팔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 자체를 갖다가 조금 줄이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방산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중장기적인 그림은 아직 안 변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지적인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국내 방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다가 뭐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란의 아랍에미레이트 공격할 경우에 천공2가 90% 정도의 종합 요격률을 보여주면서 성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신뢰성을 갖다가 네. 입증하면서 향후에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놨고요. 그리고 중동 내에 지금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요가 또 곧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뭐 초대형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죠. 1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상, 항공을 넘어서 해양 무기로까지 체계로까지 글로벌 레퍼런스가 확정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방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컨빅션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전쟁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고 있죠. 사실상 봉쇄 수준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해운주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해운주를 매수하는 게 맞는 전략일까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네. 하면 매수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 자료에 의하게 되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네. 뭐 현재 대비해서 50에서 80% 정도 운임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선박 연료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바로 운임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 항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운항 거리나 시간 증가로 인해서 실질 선봉량은 감소하고 수요는 초과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운임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의 케이스에 봤을 경우에 한 달 만에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3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운임 부분에서의 상승은 뭐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계신다면 해운주도 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이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전략적 투자 시간에 가장 많이 다뤘던 질문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였어요.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진 않았지만 전쟁 여파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의 급락이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샀던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샀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에서 일단 나타났던 것 같아요. 디램의 계약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고는 지금 현재 역사적 바닥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16에서 18주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2주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봤을 경우에 그럼 수요는 어떠냐?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는 견조한 반면에 공급은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공급자 우위 시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그 주가 급락을 갖다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지금 뭐 모든 비중을 실어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와중에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이 됩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그런 정책 발표가 한국 산업, 한국 업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란 전쟁이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동안 이란으로부터 저가의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규탄 성명도 상당히 늦게 나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갖다가 고려했을 경우에는 실용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문제도 중국의 국내 문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문제도 같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등에서의 그 중국 국내 산업을 갖다가 또 육성에 대한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AI, 반도체 측면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 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중국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3월장이 시작된 지 단 2거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또 하락장, 폭락장을 우리가 걷고 있죠. 3월장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와 함께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패닉 셀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의 최대 낙폭은 한 15%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분의 2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낙폭 과대주에서 아마 기회를 모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 반도체 AI 관련주에서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K방산 그리고 해운에너지에서 선별적인 트레이딩 기회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3월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